연구인력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연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 교수입니다. 제가 2016년 10월 센터장을 맡은 이후 최근 4년이 넘는 동안 연구인력정보센터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바로 저자 자격과 저자 표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학술 논문을 공동으로 출판할 때 저자 표기 순서나 저자 유형 등과 관련해서 고민해 보신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저자 표시와 관련한 연구 부정행위 역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2020년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19년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구 부정행위 의혹 사건 판정 유형 중 부당한 저자 표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연구 현장에서 뜨거운 이슈인 저자 표기와 관련한 질문을 모아 답변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살펴보실까요? 대학원생 ABC가 지도교수 D와 함께 학술 용역 사업을 수행한 후 학술 논문을 작성하여 게재하려고 합니다. 연구 기획과 진행은 A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B와 C는 심층 면접과 전사 작업을 담당했는데 실제 논문 작성에는 B만 참여하고 C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C에게도 저자 자격이 주어져야 하나요? 저자 순서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공동연구 수행 과정에서 서로 다른 참여도를 가진 연구자들의 저자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군요. 원칙적으로 저자가 되려면 연구 주제 선정, 연구 방법 설계, 실제 실험이나 관찰, 설문조사, 인터뷰, 문헌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 산출과 분석 및 결론 도출, 논문 작성과 수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적인 기여 등 연구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각자가 이 과정들에서 얼마나 실제로 기여했는가를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자격과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A 대학원생은 연구의 기획과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 결론 도출, 논문 작성을 하였고요. B 대학원생은 심층 면담에 참여했고 그 내용을 전사했으며 논문 초안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C 대학원생은 심층 면담에 참여했고 그 내용을 전사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D 지도교수는 전반적인 논문에 대한 논의와 논문 투고 및 교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저널들은 저자됨, 즉 오서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기에 저자됨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투고하실 저널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그리고 학문 단체 간 합의된 바는 없지만 저널 편집인들이 가장 많이 따르는 가이드라인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즉 ICMJ 권고로서 여기에 따르면 연구의 개념, 설계, 데이터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기여한 자, 중요한 학술적 내용의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한 자, 투고 논문에 대해 최종 승인한 자, 연구의 정확성, 진실성 등 모든 측면에 책임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등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이 저자로 인정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C가 한 심층 면담의 진행이나 내용, 그리고 전사 과정에서의 역할 등이 논문 초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논문 초안을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자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요, 심층 면담을 위한 질문지 작성과 검토, 면담 가이드 개발에 참여하고 이에 따라 심층 면담과 전사 작업을 수행한 경우, 즉 논문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단순히 자료 수집만 참여한 경우로 A가 요청한 가이드에 따라 면담을 대행하고 요청한 전사 작업을 수행해 준 경우로 완전히 연구 보조 역할에 그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판단하는 기준은 1의 경우에는 저자에 해당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저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구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글, 즉 액널리지먼트나 컨트리뷰터십에 그 기여를 언급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례에서 저자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정리해 볼까요? 저자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많은 사람이 제일 저자가 되고 다음으로 공동 연구자는 기여 순서대로 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신 저자 또는 책임 저자는 저자의 맨 마지막에 옵니다. 물론 제일 저자가 교신 저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제일 저자와 교신 저자는 맨 앞에 표기됩니다.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제일 저자, 즉 주저자란 연구의 아이디어 제공, 연구 설계 및 데이터 수집과 분석, 해석, 논문의 초고 작성 등 해당 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가장 많이 수행한 사람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제1저자는 한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동 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 저자 사이에 해당 논문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이름이 정렬됩니다. 교신 저자는 연구진을 대표하여 논문 투고에 책임을 지며 학술지 편집인이나 학계 측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논문 투고에 대한 심사 결과나 논문이 게재된 후에 독자들의 질문 등의 답변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사례에서 보게 되면 저자 순서와 기여도는 바로 가장 많은 역할을 한 A가 제1저자, B가 공동저자로서 그 다음에 오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서 맨 마지막에 오면 됩니다. 여기서 C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만약 C의 심층 면담과 그 전사의 역할이 논문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공동 저자가 되니까 세 번째로 오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 역할이 저자 역할까지는 아니고 기여자에 해당된다면 기여자 또는 액널리지먼트를 통해서 그 기여를 언급하면 됩니다. 대학원생인 A가 지도교수와 함께 수행하던 실험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했으나 학술 논문으로 제출하기 미흡해서 지도교수가 졸업생인 B에게 수정을 의뢰했습니다. B는 A가 작성한 초고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고 자료 분석과 해석, 논문 작성을 다시 수행했는데요. 이 경우 논문의 저자 순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원래 논문을 집필하는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존의 저자가 작성한 내용을 폐기하고 새로 작성했다면 최초로 작성한 저자가 아닌 새롭게 수정해 작성한 사람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자 순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각자의 역할이나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저자 분배 및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례에서처럼 연구에 참여한 일부나 특정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진 간 합의 없이 저자됨을 등재한 경우 부당한 저자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연구나 논문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며 연구 과제에 대해 잘 알고 투고 학술지 편집인이나 다른 연구자 및 독자들의 문의에 잘 응답할 수 있는 연구자가 교신 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각 학문 및 연구 분야에서 정한 저자의 종류에 부합하는 기여도에 대한 가이드가 존재하니 이를 검토하신 후에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원 A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연구원 B씨와 함께 실험을 수행하여 논문 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초반 과제 책임자 D가 회의에 참석하여 연구 방향과 관련하여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긴 했지만
실제 논문으로 작성된 연구는 D가 제시한 대안과 관련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연구 과정에 D의 참여나 코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논문 투고 시에는 D를 제외한 A, B, C만 저자로 넣었는데요. 최종 게재를 앞두고 D가 본인도 연구에 참여했으므로 저자에 등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과정에 실제 지적 기여가 없는 저자를 등재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가 아닌가요? 연구에 참여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지적 기여가 없을 경우에도 저자로 표기하는 것이 부당한 저자 표기가 되지 않는지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자됨의 조건 자체가 연구에 대한 실제적인 기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지적 기여가 없음에도 연구 참여자가 저자 등재를 요구한다고 해서 등재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연구에 참여했다고 해서 반드시 저자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의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음에도 함께 고생했으니까, 윗사람이니까, 또는 동료이니까, 또는 연구 성과에 쫓기고 있다며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하니 하는 등등의 이유로 저자로 등재시켜주는 경우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적인 정에 이끌려 또는 상급자의 권위에 억눌려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개인적으로나 연구 공동체에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연구자는 물론 모든 연구실에서는 부당한 저자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해서도 안 된다는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저자 표시의 문화를 엄정히 확립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 과정에 참여했지만 그것이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지적 기여가 아닌 간단한 연구 자료 정리나 행정 또는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면 저자로까지 등재되지 않고 사사 표기를 통해 그 기여나 고마움을 표시하면 됩니다. 연구원 A가 기획한 연구를 B, C와 함께 실험을 진행한 후 A가 자료 분석과 결과 정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C가 상의도 없이 학술대회에 본인을 제1저자로 논문 초록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가 기획한 연구에 C가 참여하여 실험을 수행했으므로 C가 연구 수행에 기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1저자가 될 만큼의 기여가 없는 C가 다른 공저자와 상의 없이 학술대회에 본인을 제1저자로 논문 초록을 제출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 경우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될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C가 학술대회에 참여하고자 했다면 먼저 A와 다른 공저자와 논문 또는 초록을 게재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충분히 상의하여 A를 제1저자로 하고 C를 공저자로 하여 논문을 게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A를 제1저자로 C를 공동저자로 표기해서 논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제1저자와 다른 공저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논문을 제출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A가 C가 논문 초록을 제출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다른 해외 학술대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 A는 C가 이미 학술대회에 논문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의 산출물을 단독으로 활용하자 할 때에는 전체 저자들에게 알리고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저자 표시나 순서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우선 A는 해당 연구를 C가 아닌 본인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원 C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 만일 현재 이 기구가 회사 안에 없다면
C가 논문 초록을 제출한 학회에 부당한 저자 표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표절 등의 연구 부정 행위로 의혹을 제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A는 C가 제출한 초록에 저자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학회에 알리고 정정하도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자 표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윤리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저자 표기 부분은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한 연구 부정 행위도 많이 제보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 표기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으며 관련한 문의사항은 연구윤리정보센터를 통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